최근에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트럼프 관세 부담을 누가 했느냐? 94%가량이 실질적으로 미국 소비자가 다 부담을 했다라고 나왔어요. 지지율을 이렇게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부메랑으로 작용을 해.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국제법을 훼손하는 그런 행태, 힘의 논리를 내세움으로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중국만 좋은 일 시켜준 거죠. 노벨 평화상 메달이니까 내가 당신한테 줄게요. 당신이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 노벨 평화상은 당신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보통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제정신이라면 그거 준다고 해서 덥석 받습니까? 오히려 쪽팔리고 창피하죠. 기분 나쁘죠. 어떻게 보면은 그걸 덥석 받아듣고 그냥 좋아가지고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가져온다라고 해봐야 이건 현실적으로 크게 트럼프 대통령 자신한테 도움이 안 되고 미국 경제도 뭐 그다지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제멋대로식의 행태를 이렇게 모이다 보니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급락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최근에 중간 선거를 패배하면은 자기가 탄핵될 거라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말을 했죠. 도둑이 재발차리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정수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오늘은 가속화되는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작년 2025년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만 1년이 경과를 했습니다. 1년을 돌이켜보면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작년 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트럼프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세계를 한번 뒤집어 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트럼프 관세 부과를 하면 관세 수입으로 이렇게 엄청난 관세 수입으로 미국 재정을 건전화시킬 수 있고 미국 경쟁력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관세 부과를 해가지고 작년에 트럼프 관세 수입이 이제 2천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한 700억 달러. 였죠. 근데 이제 뭐 2천억 달러 걷어서 이걸 미국 국민들한테 뭐 1,000달러씩 2,000달러씩 전부 나눠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뭐 이야기를 했었죠. 최근에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트럼프 관세 부담을 누가 했느냐? 94%가량이 실질적으로 미국 소비자가 다 부담을 했다라고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미국 소비자들 왼쪽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지고 오른쪽 주머니에 이렇게 꽂아주는 그런 모양새가 된다라는 거죠. 뭐 실질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을 이렇게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부메랑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지고 지지율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를 침공을 했죠. 뭐 이 관련해서는 동영상을 이미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마두로가 이렇게 마약 밀수출하는 그런 후견인 역할 정도 하는 걸로 양아치 정권이죠. 그리고 그 마두로가 집권하면서 베네수엘라 경제가 완전히 이렇게 망가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러쿵 저러쿵 할 어떤 그 여지가 없죠.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하는 게 마땅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 국가잖아요. 독재 국가가 됐든 공산 국가가 됐든 어떤 주권 국가이고 주권 국가에 대해서 전쟁 어떤 침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국제법에 입각해서 해야 되죠. 정당한 근거를 두고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마약 테러범이야. 그래가지고 미국 법에서 처벌할 거야. 해가지고는 미국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미국 법에서 처벌하면은 뭐 이렇게 미국 법이라는 것이 미국 국내에만 적용되는 거지. 미국 법이 무슨 국제법입니까? 뭐 이렇게 해외에도 적용이 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로 해서 이제 그 국제법 위반을 해서 주권 국가를 침공을 하고 근거도 없이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주권 국가의 어떤 대통령을 납치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감옥에 넣어가지고 재판을 한다라는 것도 국제법 위반이죠. 이런 앞선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논리로 치면 중국이 이른바 대만 공격을 하겠다, 침공을 하겠다라는 데 하고 그다음에 동중국에 구단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단선도 전부 이게 중국 영해야라고 했는데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말도 안 돼, 그건 공해야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었죠. 그리고 미국도 그런 것에 입각해서 국제법에 입각해서 이게 동중국에는 중국 영해가 아니고 이건 공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미국 군함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심지어는 대만 해협 사이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건 다 국제법을 내세워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같은 경우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유엔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이잖아요. 국제법을 통해서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경우도 국제법에 입각해서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뭐 국제법을 내세워서 하고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국제법 필요 없어. 그게 무슨 소용이야? 라는 식으로 힘센 놈이 장땡이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국제법을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행태, 그다음에 힘의 논리를 내세움으로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중국만 이게 좋을 일 시켜준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이 이제 정당화돼 버리는 결과. 내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미국 베네수엘라 했잖아. 우리도 그런 논리로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돼 버렸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중국도 대만 침공하는 거, 이렇게 우리도 미국 베네수엘라에 침공하는 것처럼 대만 우리 땅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야라는 식으로 이게 정당화를 시켜버린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어처구니 없는 게 도대체 트럼프라는 사람의 정신구조는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 불가의 면이, 작년에 이제 베네수엘라의 야권 여성 지도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여성 지도자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20년 동안 이제 평화적인 이제 반독재 투쟁을 해가지고 베네수엘라의 이제 지도자로서, 그다음에 이제 대선 2번에 걸친 대선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로 사실은 정권을 잡을 수 있었는데 마두로가 전부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대선 결과를 부정해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권 지도자를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왜냐면 이건 이게 꼭두각시로 부려먹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주권 국가니까 베네수엘라가 자기 나라의 어떤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국가를 이렇게 경영을 할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마두로의 꼭두각시 그 세력들을 그대로 이렇게 앉혀놓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꼭두각시로 이렇게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특히 이제 석유를 이렇게 많이 뺏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여성 야권 지도자가 노벨 평화상 메달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증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은 뻔하잖아요. 베네수엘라에 이제 빨리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그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주권을 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 메달은 이게 당신 거니 내가 당신한테 줄게요. 당신이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 노벨 평화상은 당신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보통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제정신이라면 그거 준다고 해서 그걸 덥석 받습니까? 오히려 쪽팔리고 창피하죠. 이렇게 기분 나쁘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나를 무시를 해 이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원래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트럼프라는 사람은 그걸 덥석 받아듣고 그냥 좋아가지고 이게 훌륭한 여성이야. 이렇게 나도 훌륭해지고 저 여성도 너무 훌륭하고 둘 다 훌륭해. 정말 이해 불가해요. 그 트럼프 일기 때 그 안보보장하던 존 볼턴의 그 말이 정신 이상자 사이코라는 말이 이럴 때 또 이해가 되기도 해요. 참 이해 불가입니다. 그 노벨 평화상 메달을 이렇게 받는다라는 자체가. 어쨌든 지금 그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것들이 상당히 이제 충격을 주었어요. 지금 이건 이제 러시아나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 대만, 나아가서는 이제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한테도 상당히 충격을 줬죠. 이렇게. 다음에 이제 멕시코라든지 다른 중남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나게 충격을 줬죠. 그런가 하면은 곧바로 이제 그린란드를 넘겨라 그린란드가 미국 땅으로 삼을 거야라고 하면서 그 유럽한테 협박을 했죠. 그러면서 너네들이 뭘 어떻게 할 거야? 우리한테 우리 베네수엘라 공격한 거 봤지? 유럽 나토들이 너네들 우리한테 군사적으로 대항을 해? 한번 해볼 해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어처구니가 없죠. 일방적인 미국의 욕심을 내세운 게 뭐였냐면 골든돔 방어의 핵심이다. 그린란드가. 그다음에 에너지나 AI 데이터 센터의 최적지다. 그다음에 히토류 등 매장 자원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 이런 자원으로 지금 미국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찬스다. 그린란드를 미국 땅으로 삼는 게. 그러니까 일방적인 이제 미국의 욕심을 내세운 그런 주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내세워서 그린란드를 미국 걸로 하겠다라고 하고 여차하면은 군사적으로도 점령을 하겠다. 베네수엘라 침공한 것처럼 그린란드 미군 투입해가지고 군사적으로 점령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 유럽연합이나 나토비 발칵 뒤집히지 않을 리가 없죠. 강력하게 반발하고 군사 이제 파견해서 이게 군사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말이 협의지 결과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정권 빨리 끝날 때까지 시간 끌기를 해서 정권 교체나 아니면 최소한 11월 달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에서 민주당이 장악을 하는 걸 바라는 정도가 되겠죠. 상황으로는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가져온다라고 해봐야 이건 현실적으로 크게 트럼프 대통령 자신한테 도움이 안 되고 미국 경제도 그다지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석유가 정말 무기였죠. 그래서 오펙
이제 결성돼가지고 석유를 강력하게 무기화한 거죠. 꼼짝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석유가 무기가 아니고 이제 자원이 무기가 됐죠. 특히 히토류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들 있잖아요. 망간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이 무기가 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탈탄소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석유를 개천하는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에너지 전환을 하는 핵심 요소가 자원이에요. 자원, 니켈이나 망간이나 리튬이나 그러다 보니 점점 석유 수요가 줄어들고 있죠. 공급 과잉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배럴당 지금 $60 밑으로 떨어진 상태죠. 근데 이제 석유의 재정을 의존한 러시아나 중동 국가들,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석유 값이 유가가 떨어지면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더욱더 많이 생산해가지고 팔아야 재정을 감당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악순환에 걸려 있어 이미.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침공해가지고 물론 매장량이 세계 최대라고 하지만 베네수엘라 석유를 가지고 뭐 이렇게 5천만 배를 가지고 와서 미국에다가 그걸 배럴당 뭐 $40, $30에 팔아 제낀다라고 그거 뭐 베네수엘라에다가 판 대금을 주고 그것도 이제 베네수엘라 경제 재건에 이렇게 투자 자금으로 쓰겠다라고 하지만 그거 뭐 얼마나 이렇게 고집 듣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다고 치더라도 그 석유 유가가 뭐 이렇게 배럴당 $60에서 $40, $30 떨어진다 한들 미국의 물가 상승 팬데믹 이후에 물가 상승의 주범은 물론 이렇게 유가도 폭등을 했지만 그보다는 이 자원이에요. 자원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자원 가격 유가는 떨어졌지만 자원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하고 자원 가격이 올라가니까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거의 한번 이렇게 6% 7%까지 치솟았죠. 치솟았다가 유가는 지금 이제 배럴당 $60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뭐 3% 전후예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2% 밑으로까지 지금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유가가 배럴당 그 $60 밑으로 해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으면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도 2%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3% 전후예요. 그건 뭡니까? 지금 자원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가가 이제 하락하더라도 소비자 물가 하락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석유 메이저들 입장에서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제 베네수엘라 가서 석유 자원 개발해서 좀 해봐라고 한들 석유 메이저가 바보입니까? 지금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투자해서 잘못 물렸다가는 바가지 쓰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노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베네수엘라에 석유 자원 개발한다라는 그 트럼프 구상도 지금 뜻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자원이 이제 문제인데 어쨌든 베네수엘라든지 그린란드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니네들이 뭐 까불어? 미국의 힘을 봐. 감히 미국의 힘에 대항할 자가 누가 있어? 까불지 마. 그러니까 힘에 의한 지배, 국제법 있으나 마나 쓸데없어. 그런 것은 소용이 없어. 그러면서 지금 한 게 뭡니까? 그 유엔의 66개 기관에서 모조리 탈퇴를 해버렸죠. 지금 최근에. 이제는 미국 마음대로 할 거야. 미국 마음대로가 아니라 트럼프 자기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럼 당신의 기준이 뭐냐? 내 기분 따라서. 기준이야. 라는 거죠. 사이코 대통령이 지배하는 상황이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노골화되는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뭡니까? 팍스 아메리카나를 미국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죠. 팍스 아메리카는 뭐 2차 세계 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미국이 두 개의 축, 이제 경제 축과 외교 안보 축으로 해서 이제 이른바 미국의 패권을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의 패권을 형성을 해왔죠. 그러면은 이 경제 축의 핵심은 뭐냐? 환율 안정, IMF 체제의 달러 기축 동화를 통한 환율 안정, 그 다음에 가트 WTO로 이어지는 체제를 통한 자유무역주의 시장 경제 체제. 그러니까 달러 기축 동화를 중심으로 하는 환율 안정과 그 자유무역 가트하고 WTO로 이어지는 자유무역을 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시장경제 체제의 이제 그가 경제 축이고, 그 다음에 외교 안보 축은 뭡니까? 가장 핵심은 이제 나토와의 나토 동맹, 그 다음에 미일 안보조약, 한미 안보조약에 의한 동맹 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민주주의, 이것들이 이제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동맹을 기반으로 한 이렇게 외교 안보 전략이죠. 이게 팍스 아메리카나의 경제 및 외교 안보의 양대 축이죠. 근데 이것을 완전히 지금 이제 거부를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자신 스스로가 거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군사력을 봐. 누가 감히 미국한테 깝칠 수가 있어. 미국이 아니라 나한테 깝칠 수가 있어.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서. 그러면서 이제 미중러 강대국 중심의 이제 이른바 제국주의의 이제 부활을 이렇게 선포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겠죠. 그러니 당연히 지금 이제 유럽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이게 동맹으로 하고 생각했던 그런 이제 나라들이 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가치관을 공유를 하고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에 미국 패권과 연대해서 같이 공존해왔던 그런 나라들이 뒤집어지죠.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내에서의 문제, 미국 자체의 문제죠. 법 질서의 문제죠. 앞에서도 이제 국제법을 무시했죠. 국제적인 상황에서의 문제고, 이제 미국 내에서의 문제는 미국 내에서 법 질서를 무시하죠. 이제 미국 의회도 무시를 하고 미국 사법권도 무시를 하죠. 무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민 국가잖아요. 그래서 다인종 국가예요. 그런 이민 국가, 다인종 국가가 이렇게 불과 250년 만에 세계 최강의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미국 내부를 강력하게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뭔가 기준이나 시스템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게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뭡니까? 법에 의한 지배였죠. 미국 헌법을 기반으로 한 법에 의한 질서였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다 무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분열에 의해서 스스로 미국이 자멸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로 직결되는 거죠. 미국의 내부의 법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미국이 어떻습니까? 이제 쪼개지게 되겠죠. 쪼개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공화당 쪽 뭐 하고 지지주하고 민주당 쪽 지지주하고 아니면 기타 주하고 뭐 이런저런 쪽으로 쪼개질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이제 트럼프는 뭐 이렇게 이민 단속이다 해서 뭐 불법 이민이다 미국 이제 그 시민권을 갖는 사람 쫓아낸다. 그다음에 그 뭡니까 군대까지도 동원해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이민 단속을 한다 어쩐다 하고 있잖아요. 심하게 말하면 내전 양상으로까지도 지금 몰아가는 그런 최근에 그 미네소타주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 30대 여성 이렇게 총으로 쏴 죽인 그런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그 벌거벗은 노인을 갖다가 체포하는 강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 미국이 이제 스스로 안으로부터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체 문제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지금 그런 이제 징후들이 드러나고, 물론 뭐 AI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첨단 산업 들의 경우에는 미국에게 앞서가고 있지만 그 제조업이나 이런 것은 미국이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죠. 또 어떻습니까? 미국 경제는 내수 소비 경제죠. 내수 소비가 70%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게 내수 소비를 떠받칠 수 있는 뭔가 그 돈줄을 어디선가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은 스스로 붕괴돼요. 그다음에 이제 또 황당한 게 FRB 파월 의장을 형사 기소를 했죠. 뭐 대배심에서 이렇게 이른바 이제 중앙은행의 총재를 갖다가 이제 체포를 하겠다. 체포한 이유가 금리 내려갔는데 말 안 들어서 개심죄로 이제 체포를 형사 기소를 한다. 세계 이제 17개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공개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했죠.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언급을 자제를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4월 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러 가는데 괜히 또 이렇게 일본은행이 이렇게 비판하면 트럼프한테 개심죄로 걸려서 다카이치 총리가 그 트럼프하고 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중국하고 관계 때문에 악화돼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편을 좀 적극적으로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이제 4월 달에 가서 만나서 좀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소금 뿌릴 수는 없다. 그래서 자제를 한다. 완전히 그 일본식의 사고방식이죠.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좀 황당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이런 게 안팎으로 완전히 제멋대로식의 어떤 행태를 이렇게 보이다 보니 지지율이 이제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급락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최근에 중간선거를 패배하면은 자기가 탄핵될 거라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말을 했죠.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죠. 그럼 어떤 점에서 제발 저렸을까요? 미국 쪽에 이제 여러 이렇게 매체들이나 보면은 뭐 때문에 탄핵되느냐, 사적 이익을 탐한 걸로 탄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트럼프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 자신이 금리 인하를 그렇게 강요하는 게 부동산 사업자잖아요. 금리를 내리면은 자기가 부동산 사업에 당연히 이익이 되겠죠. 그다음에 러우 전쟁 종식을 강요한 것도 예전부터 러시아하고 관계에서 아주 그 많은 말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최근에 지금 앱스타인 사건들 있잖아요. 자꾸 지금 막 그 베네수엘라라든지 그린란드라든지 뭐 이슈를 계속 터뜨리는 게 어떻게든 지금 앱스타인 사건을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이렇게 묻혀버리려고 하는 작전으로 보인다라는 거,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지금 이제 그 앱스타인 사건에 이렇게 좀 공개하기로 사인을 해서 공개를 했는데 공개를 또 안 했잖아요. 트럼프 자신이 있는 거면 또 그것만 싹 빼고 그냥 엉뚱한 사람들 것만 이제 뭐 공개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탄핵될 거다라고 이렇게 제발저려서 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그 야당의 미국의 민주당이 이런 그 트럼프 패밀리들의 코인 빚 사업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그 코인 그 사업들이나 어떤 부동산 사업이나 러시아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된 트럼프 패밀리들의 어떤 뒷거래,
에 대한 어떤 그 조사, 증거 자료, 뭐 재판에 탄핵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과연 민주당이 그런 증거를 포착할 수 있느냐,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느냐 민주당이. 그 2021년 대선 그때 의회 습격, 대선 부정하고 의회 습격했을 때에도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그 증거를 제대로 이렇게 확보를 수집을 못 해가지고 무혐의로 풀려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가 봐도 트럼프가 선동한 건데 민주당이 무능이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무능해서 그런 증거를 과연 확보할 수 있느냐. 앱스타인 사건도 마찬가지고 증거를 확보하면은 탄핵이 될 거고, 증거를 이렇게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상원 하원을 다 장악을 해버리면, 만약에 이제 둘 중에 하나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권한이 그냥 막강해가지고 의회를 완전히 이렇게 무시하고 이판사판으로 비상 상황을 만들어내서 전쟁을 벌여버린다든지 하는 비상 사태를 계속 터트린다라는 거죠. 비상 사태라는 게 대표적인 게 전쟁 일으키는 거죠. 전시 상황을 일으켜서 의회를 이렇게 무력화시킨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 선거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일로 봤을 때 식물 대통령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오히려 더 무리수를 더 자꾸 두어버리는 그런 두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보여진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